변동성이 제법 있었던 지난주가 마무리되고요.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진입하기도 했고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는 살짝 조정이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에서 이제 중소기업들의 대거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어떤 변수로 작용되면서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가 이제 총에 맞았죠. 네, 피격을 당해가지고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는데 이것이 또 대선의 변수로 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요 얘기들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약간 엇갈린 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에는 여전히 하락 배팅, 인버스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반면에 S&P 500은 더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사랑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학개미들의 움직임들, 일단 증권사들은 땡큐, 네, 실적이 아주 좋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증권사 배만 벌려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개인들이 왜 이렇게 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갤럭시의 신제품이 나왔죠. G 플립, 그 다음에 G 폴더, 뭐 이렇게 되나요? 네, 얘네들이 이제 사전 예약에 들어가게 됐는데, AI 기능 탑재한 건 당연하고요. 네, 더 새롭고 다채로운 기능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얘기 나오는데, 자, 사전 예약 효과에 따른 그런 기대감들, 또 수혜주들 어떤 것도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15일이고요. 오늘이 복날입니다. 네, 맛있는 거 쪽쪽 뜯어서 그냥, 네, 호롤롤로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좀 좋았으면 좋겠네요. 시장이 좀 좋으면 그래도 맛있는 거 드시기 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변수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변수가 이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주 미국 시장은 잘 올라서 끝났어요. 네, 나쁘지 않게 끝났습니다. 뭐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0.6%씩 상승을 좀 해줬고요. 또 빅테크 기업들 대체적으로 좀 올라오면서 마무리됐죠. 그래서 괜찮은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이번 주도 연결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 지표 발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경제 지표는 뭐 중요한 건 없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굵직한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충분한 변수를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은행주들 실적이 있죠. 네, 골드만삭스, 블랙락,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블랙스톤, 이런 것들. 블랙스톤 검은 돌인가요? 네. 블랙락은 또 뭐야? 검은 바위? 왜 이래 얘들이 다 시커먼 걸 좋아하나 보네. 네, 아무튼 은행주라 보기엔 좀 애매하네요. 그죠? 금융주라고 봐야 되겠죠? 네,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외에도 스테이트 스트리트, PNC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 시티즌 파이낸셜 그룹,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지역 은행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실적 발표가 나올 때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 좀 있죠. 네,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TSMC 실적, 그 다음에 ASML 실적, 유나이트 항공, 도미노 피자, 존슨앤존슨 뭐 등등등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실적 발표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주가 되는 어떤 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요. 얘들 실적이 지금 나쁘지 않게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주 섹터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 다음에 기술주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 뭐 은행주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 이렇게 된다면은 분위기가 확 좋아질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경제지표, 6월에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소비가 이제 미국 경제의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거 이제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매 지표가 좋게 나오게 된다면 뭐 긍정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소매 판매는 그다지 썩 좋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경제 지표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지금 월요일 날 바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입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마이너스 6.0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5.5 정도, 마이너스 5.5. 그래서 살짝 개선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화요일 날 이제 파월 의장 연설도 있어요. 파월 왜 이렇게 연설 많이 하죠? 네, 수요일 날은 윌러 연설도 있네요. 얘네들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또 스피킹을 하네. 그래서 얘네들 일단은 연설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파월이 이번에 또 비둘기적인 그런 발언을 좀 해주게 되면 우리한테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화요일 날 발표되는 게 이제 소매 판매입니다. 리테일 세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코어 리테일 세일, 이 두 개가 이제 핵심인데, 자, 코어 리테일은 이제 핵심 소매 판매예요. 그다음에 그냥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소매 판매고요. 핵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로 조금 개선됩니다. 근데 그냥 소매 판매, 우리가 근데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 소매 판매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0.1에서 마이너스 0.2로 네, 다운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조금 나쁘게 나타나면 뭐야, 요즘에 고용도 안 좋은데 실업률도 높아졌는데 소매 판매까지 안 좋아? 그렇다면 금리를 또 내려보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경계감을 좀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경기 위축에 대한 경계감은 크진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일날 나오는 게 이제 윌러 연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겠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22만 2천 건에서 22만 9천 건 좀 늘어나는데,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네, 실업자 수가 늘어나서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더 가속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고, 이러면은 7월달 금리 인하도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7월달에 뭐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겠지만 7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나오게 되고, 또 9월달에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 시켜버리게 되면 시장의 입장에서는 네,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트럼프의 피격, 뭐 뉴스에서는 따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른쪽 귀를 관통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응급조치한 이후에 다시 또 네, 이 유세에 나섰다고 하는데, 야, 진짜 천운이죠. 네, 오른쪽 귀 같은 경우면은 진짜 각도가 한 0.5도 정도만 이 발사 각도가 틀어졌어도 그 거리상의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관통상을 당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야, 이 귀, 오른쪽 귀를 바로 옆에 스친 거 아닙니까? 오른쪽 귀면 그냥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관통상을 당했다는 것은 진짜, 네, 천운이 살렸다. 자, 근데 보통 아시겠지만, 이런 대선 후보들이 이런 피격을 당하게 되면, 아시죠? 이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게 됩니다. 뭐야, 감히? 그러면서 결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 강한, 상승, 기도를 좀 타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또 높아지게 되죠. 요즘에 바이든에 대한 이야기 계속 안 좋게 나오는 상황인데, 네, 트럼프가 당선되는 사례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국면을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글쎄요, 뭐 일단은 트럼프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더 빠르게 움직인다거나, 뭐 기존에 있었던 이 바이든 관련한 혜택 수혜주들이 조금 밀리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풍력이라든지 뭐 CS 윈드 이런 거, 네, 걱정될 수 있는 거 있죠.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전기차 쪽도 좀 애매할 수 있어요. IRA, 네, 이쪽 부분들. 그래서 트럼프가 치고 올라왔을 때 네,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죠. 네,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국내 증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국내 증시 전망치는요, 2830에서 2950 정도에서 움직일 것이다. 자, 지난번에 마무리된 게 2850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가 있을까? 2950. 그러니까 2900을 넘길 것이다, 이번 주에. 왜냐면, 지난주는 이제 만기일도 있었고 변수가 조금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 주가 되니까, 괜찮아요, 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2857에서 우리 증시가 마무리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증시 전망치가 저점 하단이 2830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밀려봤자 네, 20포인트, 3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은 무려 1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아시겠죠? 네, 금융투자가 매수로 바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만 따로 삐딱선 타지 않으면 이번 주는 계속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부터 주 후반까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 좀 가져보자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핵심적으로 볼 것은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오늘은 이제 반등을 좀 해주겠죠. 왜냐면 어제 뭐 엔비디아나 이런 쪽 다 분위기 좋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받은 걸 모두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네, 관련 기업들의 반등은 좀 예상될 수 있다. 하지만 네, 요 부분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조금 애매하게 나오는 게 대형 기술주들보다도 골고루 들어가는 이제 중소형주, 중대형주 쪽으로 그동안 약간 소외되었었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반등을 좀 연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는 좀 단단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인공이 조금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는 현대차 이런 시총 상위권 종목이 아니라 네, 그 밑에 꿈을 대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밸류업 관련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각자 개별적인 테마, 네, 요즘에는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등등등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의 핵심 종목군들이 조금 주춤거리게 되면 중소형주가 올라간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네, 크게 오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2800포인트 정도까지 밀리면서 지지선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전망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지수 상승에는 좀 제동이 걸리는 대신에 소외되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반등이 좀 나갈 수 있고 단계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의 조정을 통해서 네, 숨고르기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오늘 증시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오전 상황 좀 지켜보고요. 아침에 올랐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추세는 계속 우상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오게 되면 네, 주워 먹기 좋은 네,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헐헐rol러 주워 먹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서는 아직은 매도 의견이 없기 때문에요. 네,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갑니다. 편식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 떼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복날이니까 편식 좀 해도 되나? 네, 아무튼 편식하는 개미들. 왜요? 코스피는 하락 베팅, S&P는 상승 베팅하고 있다. 자,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사들인 ETF가 무엇이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버스 2X죠. 네, 곱버스로다가 그냥 6,200억을 질러버렸네요. 즉, 코스피 200 선물지수를 역으로 2배 추종하는 상품이다. 시장이 떨어져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쪽에 베팅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코스피 지수가 계속 상승세를 좀 보였죠. 그리고 잘 안 떨어져.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곱버스의 하락률은 네, 최근 들어서면서 한 14.5%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레버리지는 네, 그 정도 더 넘는 수익이 나왔겠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점, 저점 대비해서 봤을 때 한 17, 8% 정도 수익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 20% 가까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뭐가 더 유리한지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상승의 무게를 싣고 있다. 최근에 타이거 미국 S&P 500 이거를 이제 2,239억 원 순매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 순매수 2위에 속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막 들어가는 모습들이고, 자, S&P 500 지금 미국 증시 계속 올라간다. 하지만 코스피는 떨어진다. 이거는 조금 다른 전망이에요. 해칭을 거는 게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S&P 500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최소한 올라가지 않더라도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S&P 500, 즉 미국 증시를 끌고 올라가는 이 부분들이 이 대형 기술주에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또 국내에서도 이제 대형주들 보시면 아시죠? 네, 증시가 같이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이제 속도면에서 좀 더디거나 아니면은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경우는 있더라도요. 전 세계 증시가 올라가는데 우리 증시만 아래로 곤두박질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고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같은 기간에 이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담았던 ETF 보시면 역시 3위부터 8위까지가 미국 증시 관련 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S&P 500 및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한다. 또는 초우량 기술주에 투자하고 있다.
그래요. 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건 괜찮아요. 네, 괜찮긴 한데, 네, 그것도 타이밍 잘 봐가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요즘에 증권사에서는 아주 신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서학개미들이 아주 신나게들 사들이고 있어가지고, 그냥 수수료 파티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거 보면 조금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네. 해외 주식이 먹여 살렸네! 이런 얘기 나오죠. 5대 증권사 2분기 실적, 2분기 순이익이 1조 원대 육박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다. 해외 주식 결제액이 50%나 급증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증권업계의 어떤 움직임들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증권주들을 좀 매수해 보는 것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나빠 보이지 않아요? 예, 실적이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가 그냥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으로 단타를 지금 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거는 그다지 좋은 투자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시장 과열은 경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뭐 ETF 쪽에 투자하는 것은 나쁜 투자는 아닙니다만, 네,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네,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시장의 방향성을 보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ETF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관점도 조금 잘 살펴보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대형주들이 단기적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그게 추세의 이탈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갤럭시, Z 폴드, Z 플립, 네, 요것들, 네, 사전 예약에 돌입했다. 일단 수혜주들을 알아보기 전에 이제 제품이 정말 성공할 것인가 좀 봐야 되겠죠. Z 폴드 6죠. 이번에 나온 게 Z 폴드 6. 이게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받아 왔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했다고 합니다. 무게. 너무 무거웠다. 이건데 253g에서 239g, 239g에서 239g으로 줄였다. 14g 줄였다. 14g이 차이가 나나? 네. 별로 체감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줄였대요. 그리고, 두께가 조금 줄였다고 하네요. 13.4mm에서 12.1mm, 1.3mm 줄였네. 1.3mm면 어느 정도지? 눈곱만큼인가요? 아무튼 그랬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 성능이 5000만 화소 광각 렌즈로,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이 4000mAh. 네, 그래서 발열 등을 또 개선했다. 그러니까 단점을 조금씩 보완한 거죠. 네, 뭐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AI 기능이 강화되었다 얘기되어 있습니다. 구글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가, 네, 이거 꼭 잘못 읽으면 에미나이 북한 쪽 모델 같잖아. 제미나이가 탑재돼서 언제든지 AI를 기반으로 구글 앱과 연동될 수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갤럭시에 있는 AI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통역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폰 같은 경우는 이게 화면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듀얼 스크린을 이용해서 대화 모드를 지원한다. 야, 그러니까 각각의 스크린을 가지고서 따로따로 보면서 동시에 확인하면서 대화할 수 있다. 야, 이거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물론 이제 그냥 일반 폰으로도 반 나눠가지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큰 화면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건, 요거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시간 통역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해외에 나갈 일이 없어서 지금 사용을 해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네, 자체적으로 한번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잘 활용만 하면, 네, 좋은 내용이 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뭐 그런 시기라서, 네, 갤럭시 G6 시리즈가 강력한 이런 성능을 탑재했다. 그렇게 되면서 전작 대비해서 판매 성장률이 10% 정도는 늘어날 것이다.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죠. 자, 가격은 네, 뭐 비슷하겠지만 더 올라가 있을 거야. 미세하게나마. 그 다음에 이 Z 플립, Z 폴더 이런 애들이 가격이 싼 가격은 아니죠. 비싸죠. 특히 Z 폴더 같은 경우는 더럽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네, 10% 이상 판매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면 갤럭시 S24에서 흥행하면서 터졌던 그런 어떤 실적 기대감보다도 더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초기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폴더블 밸류 체인 관련한 기업들은 3분기까지 양호한 실적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주들을 지금 증권사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 세경 하이테크라는 기업, 그 다음에 파인엠텍, 뉴파워 프리즈마, KH 바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는 폴더블용 보호필름, 그 다음에 파인엠텍은 내외장 힌지, 그 다음에 KH 바텍은 외장 힌지 뭐 이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 일단 뭐 다 좋고요. 네, 이런 기업들을 한 번씩 뭐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은 휴대폰 부품 쪽으로도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된 건 뭐 있었어요? 카메라 쪽이죠. 네, 카메라 관련한 부분들, 네, 배터리 성능 이쪽 관련한 부분들, 또 디스플레이 쪽도 당연히 개선됐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네, 슬림한 모델이 조금 만들어지면서 뭔가 이제 조금 네, 소유하기가 들고 다니기 괜찮은, 네, 휴대하기 괜찮은 진짜 그런 폰으로 탈바꿈이 됐을 경우에 좀 기대감을 좀 많이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좀 써보니까 괜찮더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뭐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수익성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수혜주들 움직임도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요즘에 조금, 네, 뭐 파업 얘기도 있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실질적인 측면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8월 달로 지금 많이 예상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이런 테스트 통과, 이런 소식들은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엔비디아 쪽을 뚫고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이 되게 되면 주가가 크게 한번 뛰어 올라가는 어떤 그런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여유있게 좀 기다려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저는 좀 생각해봅니다. 자, 지금 수혜주들을 바로 뭐 찾아서 보시기보다는 네, 시장 상황, 그 다음에 사전 판매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연결되는지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면서 슬슬 움직이실 것을 조금 권장해 드립니다.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실적에 좀 주목하자. 아시죠? 네, 실적에 좀 주목하면서 실적 좋은 기업들. 어닝 시즌에서는 사실 다른 거 별로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실적 돈 잘 벌고 있니? 그럼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진행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이 개인들이 코스피 하락 쪽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고, 외국 그 S&P 500 같은 경우는 상승 쪽에 베팅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해외 증시가 올라가면 국내 증시도 올라갑니다. 뭐 국장은 안 돼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국장에서 돈 벌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네, 국장이 왜 안 됩니까? 잘 되고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갤럭시 신제품 수혜주라고 해서 몇 종목 이렇게 뭐 증권사 얘기하기는 했는데,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반응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 본연의 모습으로 본다라면은 일단 대기 중인 호재도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시점에서 약간 주춤거린다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네, 적은 돈으로 최대한 많은 매매를 경험해보자. 책에서는 절대로 배우지 못할 엄청난 경험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경험을 위한 적은 돈은 투자 실패로 인하여 잃어버리는 손실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티끌이다. 처음부터 몰빵 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몰빵을 쳐가지고 그냥 왜 이렇게 됐어? 뭐 세상을 원망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손가락이 잘못한 거예요. 아시죠? 네, 그래서 단기간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몰빵을 쳐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 5글자 있잖아요. 5글자 도둑놈 심보, 네 그런 거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주식을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분들 꼭 체크하시고요. 자, 월요일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이제 거래량 대비해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진행하시고 상승할 때 또 좀 뭐라 그럴까, 무리하게 쫓아가지 마시고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간에 변동성에 의해서 시장의 흐름은 10시 이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침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시장 이야기 풀어보면서 아침을 좀 견딜 수 있는, 네,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좀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아침 9시 조금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맛있게 드시고요. 네, 이따가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